맑고 화창한 날,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의 분노는 꼭 그와 같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터져나와 주변의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가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중심,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이 절대 놓지 못하는 분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쉽게 분노하고 한번 시작된 분노를 결코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이 공유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관계의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등대와 같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둘째,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종하고 착취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야만 직성이 풀리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두꺼운 갑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방어하고 있죠. 이 모든 특성들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부산물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주 사소한 계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다가도 무언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순간 잊었던 분노는 순식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은 분노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마치 분노가 자신에게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오래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그 분노를 붙들고 반복합니다. 당신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겁니다. 대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은 언제쯤 끝나는 걸까?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놓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단 하나의 너무나도 명확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유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일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병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추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대신 그들은 문제의 초점을 온전히 바깥으로, 즉 당신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날 실망시켰어. 넌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사실 관계부터 틀렸잖아. 넌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너무 따지기만 해. 내 그 변덕스러운 성격 좀 어떻게 해봐. 너 같은 사람은 존중할 가치가 없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기댈 수가 없다니까. 내가 너랑 왜 말을 섞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간 낭비야. 넌 너무 폐쇄적이야. 말이 전혀 안 통하잖아. 눈치채셨나요? 나르시시스트가 분노할 때 그들은 아주 작은 단어, 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분노는 언제나 예외 없이 다른 사람, 바로 당신의 탓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살면서 실망스러운 순간을 겪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며 오해가 생기거나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문제는 그 대상이 당신이 아니었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해도 나르시시스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상대를 탓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분노와 사고방식을 마치 짐처럼 짊어지고 다니며 눈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건강한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영원히 분노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들의 분대 초점이 잘못된 사람, 즉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입장을 바꿔봅시다. 사실 별 효과는 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의 분노에 대해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들이 자신의 분노 표현 방식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게 만들고 싶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분노가 당신의 지독한 이기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세상 모든 일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나요? 왜 당신은 항상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왜 항상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있는 건가요?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자신이 옳아야만 하고 모든 대화의 마지막 말을 당신이 해야만 직성이 풀리나요? 그 집착은 당신 내면의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끼나요? 타인의 고유함과 특별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쩌다 그렇게 쉽게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나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을 신념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얇은 피부 같은 자존감과 견고한 방어 기제는 어디서 온 건가요? 왜 항상 이겨야만 하나요? 더 나아가서 왜 상대를 완전히 파괴해야만 승리했다고 느끼는 건가요?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면서도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건강한 분노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원한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해서 강압적으로 지배해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정말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나요? 사랑, 존중, 명예와 같은 가치들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당신이 분노하는 순간에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당신의 그 끊임없는 분노가 당신이 수년간 짊어지고 온 내면의 깊은 심리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요? 저는 심리 상담가로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 문제야라고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적 경향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난하고 고발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사실은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기댈 수 있는 내면의 평화가 전혀 없어. 내 안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내면의 유능함이 없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내 핵심 가치인 내가 옳다는 신념을 배신하는 것 같아. 친절하거나 존중하는 것보다 옳은 것이 훨씬 중요해. 나는 모든 것이 내 완벽하고 이상적인 환상에 딱 들어맞을 때만 겨우 버틸 수 있어. 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생각하는 법을 몰라. 나는 겉으로 지배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사실 내 분노가 드러내는 진짜 모습은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작은 아이일 뿐이야.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대신 나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이 분노를 넘어서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명백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다시 피해자 모드로 돌아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멍청하고 한심한 인간들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보셨나요? 결국 또 다른 사람 탓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을 정반대로 뒤집어 보는 겁니다.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 분노는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내면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너희들 모두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안 할 거지만 너희들은 꼭 그렇게 해.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심리적 미성숙함이라는 감옥에 만성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치한 내가 때렸으니 나도 때릴 거야 식의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분노를 굳이 붙들고 있어야겠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분노를 붙들고 있도록 내버려도 돼 내가 그 분노를 받아주는 대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분노를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그 분노의 폭풍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내면에 언제나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평화를 지켜낼 지혜와 용기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